평면 좌표입니다. 그러니까 X축, Y축을 그려놓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점들 또는 직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형들의 성질 또는 포지션, 위치 등등등을 이제 공부할 겁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두점 사이 거리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두점 사이 거리. 다른 단어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인 공식은 반드시 암기해서 그러한 공식들을 적당하게 사용하여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공식 나오는 것들은 반드시 암기하시도록 합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두 점 사이 거리인데 천천히 어떻게 제일 처음에 어떤 수직선상에 이런 수직선상에 점이 두 개가 있겠어요. 이 점 좌표가 마이너스 1하고 이 점 좌표가 3이라고 치자. 그러면 이 점과 이 점 수직선상에 있는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알고 싶어요. 두 점 사이 거리. 이 점을 내가 A라고, 이 점을 B라고 한다면 선분 AB라고 하죠. 선분 AB. 요 놈은 이제부터 이렇게 공부합니다. 선분 AB라고 있는데 A와 B 사이 거리라고도 표시합니다. 두 점 사이 거리는 보다시피 얼마가 되죠? 두 점 사이 거리는 두 점 사이 그려진 인터벌 간격을 말하잖아. 맞지? 얼마야? 50. 어떻게 계산한다? 3에서 빼면 되지. 뭘? 마이너스 1.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가 얼마 되는 거지? 5가 되는 거지. 너무 당연하고 쉽다. 맞지?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일반화 시키는 거야. 일반화 시켜보면 수직선상에 두 점이 있는데 이 점 좌표를 내가 x1이라고 이 점 좌표를 x2라고 하죠. 점과 점 사이 거리. 하면 선분 AB, 두 점 사이 거리 AB라는 건 일반화 시켜보니까 어떻게 되죠? x2라는 점의 좌표에서 빼면 되지. x1이라는 점의 좌표. 빼면 되겠다. 수직선상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고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작아지잖아. 그래서 큰 데서 작은 걸 빼면 되는데 지금은 당연히 x2가 오른쪽에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게 더 큰 게 맞아. 그렇지. 그런데 두 점 중에 시험 치다 보면 미지수로 표현돼. 그러니까 어떤 점이 더 큰지 모르는 상황이면 어쨌든 간에 점과 점 사이 거리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니까 길이니까 이렇게 절대값을 재주면 되겠죠. 절대값을 재주면 무조건 양수가 되는 거잖아. 이게 점과 점 사이 거리고 하는 첫 번째 공식인데 우리는 지금 놀고 싶은 게 평면 좌표에서 놀고 싶은 거야. 평면 좌표. 그러니까 평면 좌표 이렇게 보면 x축과 y축이 되어 있을 거야. XY축이 되어 있고 위에 점이 두 개가 있어요. 점 좌표랑 여기는 점 두 개. 이 점 좌표를 x1, y1 그러니까 당연히 평면 좌표 위에 있으니까 x 좌표랑 y 좌표가 다 있겠죠. x1, y1이라고. 이 점 좌표를 x2, y2라고 하죠. 라고 할 때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이제 이 점과 점 사이에 있는 노란색 이 성분 AB의 길이를 알고 싶었던 거지. 이렇게 요 점 좌표를 A라고 요 점 좌표를 B라고. 자, 저는 이제 구하는 것은 사실 중학교 때도 이렇게 받는 걸로 내가 알고 있지만 한번 설명해보자. 이래 받는 거.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건데 이 점의 x 좌표가 뭐가 되죠? 이 점의 x 좌표는 당연히 x1입니다. 맞지? 이 점의 x 좌표는 얼마지? x2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 점의 x 좌표는 당연히 이 점의 y 좌표가 y 좌표는 y1이 될 것이고 이 점의 y 좌표는 y2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노란색 길이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건데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겠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이지. 요 놈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요 놈의 길이가 그러니까 이 노란색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거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얼마인지 알면 요 놈은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놈의 길이는 여기는 요 놈의 길이랑 여기 맞아. 그대로 평행이동 갖다 생각하면 되지. 이 놈의 길이는 좀 전에 선생님 배웠다시피 얼마죠? x2 마이너스 x1이 되겠지. 맞지? 길이가 얼마냐 하면 x2 마이너스 x1이 요 놈의 길이가 되겠지. 마찬가지로 요 놈의 길이죠. 요 길이는 요 길이랑 동일하다는 걸 또 알 수가 있고. 맞지? 요 길이는 또 얼마 되지? y2 빼기 y1의 길이가 되겠고. 그래서 요 놈의 길이는 y2 빼기 y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결국 내가 추구하는 성분 AB 얘의 길이를 제곱하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입니다. 성분 AB의 길이를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분 AB의 길이는 요놈의 길이, 즉 x2-x1이죠. 맞지? 그 놈의 길이를 제곱하고, 피타고라스 정리는 요놈의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과 같잖아. 그 다음에 더하기. 요 길이는 y2-y1이니까 그놈 길이를 제곱했는 거랑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요걸 내가 알고 싶은 건 성분 AB의 길이니까 성분 AB의 길이는 걸로 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없어야 되겠죠. 근데 길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는 없어질 것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x2-x1 제곱 플러스 y2-y1. 이게 평면 좌표상에서 점과 점 사이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겠죠. 반드시 함께해야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나온 공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 다시 평면 좌표상에서 평면 좌표에 있으니까 점은 반드시 x 좌표, y 좌표로 구분될 것이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x 길이 차이죠. x 길이 차이를 제곱하고, 그 다음에 y 길의 차이를 제곱한 다음에 루트를 덮고 씌우면 이게 바로 점과 점 사이 거리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 나오는 이제 첫 번째 기하 파트에서 나오는 공식이 되니까 여러분 봐도 이제 주어진 이 공식을 이제 써먹겠죠. 이거를 모른다고 이런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지는 않겠죠, 당연히. 요 놈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부터 해석하고 구하려고 할 건데, 자, 일단 개념 파트에 있는 기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풀어볼게요. 줄게요. 자, 1번부터 보자. 세 점에 의하여 삼각형 OAB의 외심의 좌표가 2, 마이너스일 때 양수 이름으로 났습니다. 삼각형 O라는 점좌표가 0,0, 그 다음에 A라는 점좌표가 1,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라는 점좌표가 B,0가 되겠습니다. B라는 점과 B,0가 되겠습니다. 이 삼각형의 외심의 좌표가 2, 마이너스 1.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설명해볼까? 물론 주어진 저 점들을 정확하게 좌표 평면상의 점을 찍고 문제를 풀어도 되겠지만, 그렇게 풀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외심을 할 텐데, 외심, 삼각형의 외심을 가서 한번 설명해보면, 이렇게 한번 설명해볼까? 내가 이미대로 삼각형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좌표 평면에 까보고, 요 점 좌표를 내가 A라 했어. A. 그 다음에 O라. 이걸 O라고. A, B라. 물론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 제곱만 제로고 1,A니까 이렇게 생기면 안 되지. 그런데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성질을 이용할 거니까 그냥 바로 한번 풀어볼까. 1,A가 되겠지. 2,0 되겠지. 그렇죠? 삼각형의 외심이 있는데 그 외심의 좌표가 지금 2, 마이너스 1을 줬죠. 어딘가에 삼각형 외심이 딱 요점 좌표가 2, 마이너스 1. 그럼 어떤 여러분들 일단 배웠던 삼각형 외심에 관한 성질을 좀 알아야 되겠네. 삼각형 외심 어떤 성질이 있죠? 삼각형은 이 외심, 이게 삼각형 외심이야.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삼각형 외심이라는 말은 이런 거죠. 설명해볼까? 원이 있는데,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고, 삼각형이 이 원에 보다시피 내접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원 이름은 삼각형의 바깥쪽에 접하는 원이라 해서 외접원이라 하지. 요 원 이름
외접원이라고 되겠죠. 그러니까 바깥쪽에 접하니까 외접원. 지금 선생님 설명하는 건 중학교 때 배웠던 수학이에요. 어쨌든 이 원의 중심이 어딘가 있겠지. 중심. 맞죠? 이 중심이 바로 뭐가 되는가? 이 원의 중심이 외접원의 중심이지, 중심.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 우리는 외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외심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 원에서 각각의 요 길이들이 지금 뭐가 되는가? 원 입장에서 바라보면 뭐가 되죠? 반지름이 되지, 반지름. 반지름 다 같아집니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삼각형의 외심의 가장 큰 특징은 성질이죠. 그 점에서부터 각각의 꼭점까지 거리가 다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길이랑. 그게 삼각형의 외심의 특징이 되겠죠. 됐어? 따라서 이제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식이 뭔데? 스몰 ab가 구하고 싶은데 미지수가 2개가 있으니까 당연히 식이 2개 이상은 등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해서 보면 이걸 알고 있네. 요 정답들을 외심을 하고 외심의 좌표가 지금 특별히 많아지 않았는데 요 정답들을 뭐 i가 하는 거죠. i가 한다면 어떤 특징이 있지? 이 점과 점 사이 거리 즉 OI죠. OI의 길이랑 같네. 다 적어보면 AI죠. AI의 길이도 같고 그 다음에 또 누구지? BI의 길이도 같다.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네. 요 식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계산하겠습니다.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를 말하고 있지. 바로 계산하면 루트에 이 두 점 사이 거리입니다. x 길이 차이 2 빼기 제로 되니까 2가 되잖아. 그러면 제곱하고 2를 제곱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빼기 0은 마이너스 1인데 제곱할 거니까. 그러니까 x 길이 차이를 제곱하고 y 길이 차이를 제곱하면 이건 1이 되겠지. 이게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되겠습니다. 마치 배웠던 공식에서 이것도 씌우고 그 놈이랑 같아야 된다. AI란 말은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되겠네. 마찬가지로 x 길이 차이를 제곱해보면 있잖아요. 1 빼기 2 마이너스 2네. 그 놈 제곱하니까 얼마인데? 1이 되겠지. 더하기 y 길이 차이를 제곱하면 a 빼기 1이니까 a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a 플러스 1이 되겠죠? a 빼기 100이는 a 플러스 1에 제곱되겠지. 이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점 차이 거리는 x 길이 차이를 제곱하면 b 빼기 2가 되겠네. b 빼기 그 놈을 제곱하고 요건 0이고 요건 마이너스니까 차이는 1이죠. 그 놈을 제곱하니까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쉽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양변을 이거 두 개 같아져야 되니까 맞지? 요 두 식만 바라보면 양변 적어서 식을 설정하면 바로 A 값이 나오겠네. 근데 여기 보면 보이네. 지금 여기 지금 더하기 1 더하기 1 똑같이 보이니까 여기 지금 4잖아. 그럼 이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4가 돼야 되겠구나. 맞지? 그럼 A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 4가 돼야 된다는 걸 알죠. 그러면 A 플러스 1은 뭐가 되지? A 플러스 1은 저거 없애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 됐어요? A 값은 뭐가 됩니까? A 값은 여기로 넘어가니까 여기 2일 때는 2 빼기 1이 되니까 1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3이 A 값이 되었으면 이렇게 두 가지. 됐어? 주어진 문제에서 양수 AB란 말이 있네. 맞죠? 저 항상 문제 똑바로 해봐야겠네. 양수 A가 했으니까 요놈은 내가 원하는 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다. A 값은 얼마 됐죠? 1이라는 걸 알아냈고 마찬가지로 주어진 이 점과 이 식과 이 식이 같아져야 되니까 이번에는 B 빼기 2의 제곱이 돼. 요게 또 뭐가 돼야 되겠니? 동일한 버튼에서 4가 돼야 되겠네. B 빼기 2의 완전 제곱 또 4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따라서 B 마이너스 2는 또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B 값은 4가 되든지 또는 0이 되든지 그렇게 되겠죠. 맞죠? 근데 여전히 양수란 말이 있어. A는 따라서 B 값은 4가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답은 A와 B 값을 구하랬으니까 답이 5가 되겠죠. 자, 그럼 1번 문제는 사실은 여전히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고 있는 게 답니다. 그런데 그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기 전에 알아야 될 게 뭐죠? 삼각형의 외심의
성질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외심의 성질은 뭐죠? 중심에서부터 외심에서부터 각각의 꼭 지점까지 거리가 다 같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배웠던 공부가 좀 미흡해서 사실은 좀 힘들어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 쌤이 나올 때마다 설명하면 그때그때 빨리 캐치하고 다시 중학교 때 중3 때 배웠던 걸 다 또 중2 때 배웠던 걸 다 공부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캐치하고 바로바로 여러분 걸로 소화해버리면 그러면 되겠네요. 그게 조진 1번 됐습니다. 자, 2번 문제 풀어갈게요. 이번 이제 두 점이 있는데 두 점 A라는 점좌표가 2, 2, 마이너스 그 다음에 B라는 점좌표가 4, 1인데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직선 Y는 Y 꼴 X 플러스 2라는 직선이 있고 1차 문제하죠. 직선 위의 점 이게 문제의 핵심이죠. 도형 위의 점 이거 위의 점 A, B라는 점이 있어요. 그랬을 때 AP 대 BP 요 위의 점 P, 요 점 P가 위의 점 P, P라는 점좌표가 A, B로 되겠습니다. 물어보기를 AP랑 성분 AP란 말은 A와 P 두 점 사이 거리죠. 그다음 BP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같아지도록 할 때 그때 스몰 AB 값도 물어봤어. 자, 일단 어쨌든 간에 스몰 AB 값 물어봤으니까 미지수가 두 개가 있으니까 식이도 두 개가 필요해. 그렇지. 근데 첫 번째 식은 바로 등장하고 있죠. 뭡니까? 직선 위의 점이란 말은 이 점을 이 직선에다가 대입하면 반드시 성립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 식이 하나 나왔어. 위의 점이니까 이 점을 주어진 도형에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뜻이니까 X자리에 A를 넣고 Y자리에 B를 넣으면 다음과 같은 식이 하나 등장합니다. B는 A 플러스 2라는 식이 하나 딱 생각해보려고. 됐지? 그럼 이제 시 하나만 더 있으면 연립하면 스몰 AB 구할 수 있잖아. 근데 AP랑 BP가 같대. 자, 그러면 AP란 말은 그대로 식어줬죠. AP란 말은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를 말하는 거야. 공식 바로 쓰면 되겠네. 국부에. AP. 자, 공식 바로 외웁니다. 이 점 사이 거리니까 X끼리 차이를 제곱하면 A 빼기 2가 되겠죠. 제곱에 더하기 B 빼기 3이니까 B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그놈이 주어진 AP의 길이가 될 것이고 BP라는 건 요 점과 이 점 사이 거리니까 여전히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서 X끼리 차이를 제곱하면 A 빼기 4가 되겠지. 그놈의 전체 제곱이 되겠지. 플러스 B 빼기 1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이 2개 나왔죠. 자, 그래서 내가 식이 2개니까 열리면서 답을 구할 건데 성분 AP의 길이랑 BP의 길이가 같으면 당연히 그놈의 길이를 제곱하는 것도 당연히 같겠죠. 지금 제곱하는 이유는 뭐지? 루트를 날려버리려고 하는 거지. 양변을 제곱하는 것도 당연히 같아질 거 아니야. 맞지? 제곱하면 뭐가 이렇게 날아가버리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암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쌤 식을 정리해 보니까 뭐가 나오죠? A 제곱이 나오네. 오케이? 요즘은 암산하자. 여기도 뭐가 나오죠? A 제곱이 나오네. 사라지겠죠. 맞지? 여기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4A가 나옵니다. 그거 됐어? 마이너스 4A. 이건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8A가 나옵니다. 맞지? 이 마이너스 8A가 좌변을 넘어오면 여기는 마이너스 4A랑 연산해서 플러스 4A만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상수는 조금 이따 보더라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B제곱과 여기도 B제곱이 나오겠습니다. 사라질 것이며 여기에는 B가 뭐가 나오죠? 6B가 나올 것이며 여기는 마이너스 2B가 나올 거야. 그렇지? 좌변을 이항할 거니까 얼마 됩니까? 플러스 8B가 되나? 8B는 그러고 적을까? 자, 여기는 상수가 얼마나 나왔다면 4가 나올 것이고 상수가 9가 나올 것이니까 13이 나오겠네요. 이거는 상수항이 16이 나올 것이고 1이 나올 것이니까 17이 나올 것인데 좌변에 있는 놈은 다 우변을 넘겨야 거죠. 맞지? 그럼 얼마 나오죠? 13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13이 될 것이고 플러스 3, 4 이렇게 나올게요.
천천히 정리하면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자, 따라서 양변에 또 마찬가지로 4로 약분하니까 a 플러스 2b가 1이라는 식이 또 등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식을 내가 두 개를 얻었죠. 두 식을 연립하면 답이 바로 나오겠죠. 맞지? b 자리에다가 a 플러스를 그냥 대입해버리죠. 대입법수가 b 자리에 a 플러스를 대입했더니만 a 더하기 이게 b니까 요놈 곱하기 2하면 2a 플러스 4가 될 것이고 그 놈이 1이 나옵니다. 따라서 3a는 보고 보시니까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a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a가 마이너스니까 b 값은 1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a, b 값을 구했습니다. 두 개를 곱하겠습니다. 맞지? 곱하겠습니다.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답이 2가 있습니다. 여전히 뭐지? 그냥 단지 점과 점차에 그리고 가는 공식 쓰는 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좌표 평면에서 제1, 4분면 위의 점, 세 점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1, 4분면 위의 점이라 했으니까 이 말을 왜 줬을 것 같아? 1, 4분면 위의 점, 그러니까 수학에서 줬던 조건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점 A와 C는 정확하게 점좌표를 알고 있는데 B라는 놈은 지금 X좌표 A라고 되어 있죠. 적으면 되겠죠. X좌표 A는 반드시 뭐란 말이요? 양수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지. 양수 A라는 말 대신에 1, 4분면이라는 말을 썼는데 1, 4분면은 어디가 1, 4분면이야? 자, 평면에서 이 부분이 1, 4분면이고 여기 2, 4분면이고 1, 2, 3, 4, 4분면이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거고 1, 4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좌표도 양수고 Y좌표도 양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에서 A 값이 양수라고 힌트를 주고 있는 거야. 그렇지? 어쨌든 세 점이 있는데 한 점좌표는 2,3이고 A, B라는 점좌표는 A,6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C라는 점좌표가 7,2가 됐어. 선분 AB는 그냥 그대로 쓰고 적으면 되겠네. 선분 AB는 뭐로 되어 있고 선분 AB의 길이를 말하지. 그놈은 상륙도 그때 BC의 길이라고.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선분 AB가 상륙도 1합니다. 이 스몰 a 값이 뭔지를 알아내고 이 식에서 알아내는 순간 BC의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들어가서 선분 AB의 길이는 X 길이 차이를 제곱하고 A 빼기 2가 되겠네. 전체 제곱. 그 다음에 얼마야? 요 차이가 3이잖아, 3. 저거하니까 얼마 되죠? 9가 되겠다. 그래서 루트를 붙이는 게 바로 선분의 AB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 값이 3루트 1에. 자, 양변을 제곱하면 되겠네. 양변 제곱하면 이렇게 제곱하겠습니다. 하면 좌변은 루트랑 함께 제곱이 나르죠. 하면 저기 합니다. A제곱에 마이너스 4A 플러스 3대 플러스 13 이렇게 되겠네. 우랑 좌변식이 되겠지. 우변식은 제곱하니까 얼마? 2, 9, 18 이렇게. A제곱에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5가 되고 그 놈은 제로가 될 것이면 5하고 2 따라서 인수했더니만 A 값은 5가 되든지 또는 A 값은 마이너스 1일 것 같아요. 1, 4분면 위에 있는 점이라 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스몰 A 값은 양수가 있고 이놈은 아니네. A가 뭔지 알아내죠. A 값이 뭔지 알아내는 순간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죠. BC 바로 구하겠죠. 이거 그냥 보자. 그럼 BC의 길이는 뭐가 되죠? BC는 X 길이의 차이를 제곱하고 요놈의 차이가 얼마인데? 22 제곱하니까 얼마인데? 4잖아. 맞지? Y 길이의 차이를 제곱하고 요놈의 차이는 얼마죠? 4네 4 제곱하니까 16이 되겠습니다. 루트 20이 내가 원한다면 루트 20은 2루트 5가 되겠죠. 이게 내가 원하는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그게 5번의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분점 먼저 하고 외분점 동일하기 때문에 선분은 내분점에 내자는 안내자지 안쪽이 안쪽 분은 나눈다는 뜻이고 그게 선분의 내분점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좌표평면 수직선 위에 이렇게 보자. 공식 바로 이렇게 할게요. 이 수직선이 있는데 점 두 개가 있어. 이게 A라는 점이고 이 점 좌표가 B라고 하죠. 이 점 좌표를 내가 X1이라고. 이게 좌표 평면이 아니고 지금 수직선 위에 있으니까 X 좌표밖에 없겠죠. X1이라고 하고 이 점 좌표를 X2라고 하죠. 근데 성분은 요 놈을 M 대 N으로 나누는 거야. 안쪽에서 뭐 얘는 2대 1 또는 3대 2 이런 식으로 M 대 N으로 나눈 이 점 좌표를 X라자. 요 점 좌표. 요 점 좌표가 이 주어진 성분 AB를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남은 점. 저 점 좌표를 이제 구하고 싶다는 거지. 그렇지? 요래 생각해보면. 요놈, 그러니까 사실상 요놈 길이랑 요놈의 길이의 B가 M 대 N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먼저 구하면 되겠네. 이 두 점 사이 거리는 얼마죠? X 빼기 X5에 되겠네. 맞지? X 빼기 X5는 되겠지. 그놈 대, 그놈의 길이 돼. 그 다음에 요 두 점 사이 거리는 뭐가 되죠? X2 빼기 X5에 되겠네. X2 빼기 X가 되나? 맞지? 그놈의 B가 몇 대 몇이라고? M 대 N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서로 같으니까 내항의 곱, 요놈 두 개 곱했는 거야. 곱했더니 뭐가 나오지? MX2 마이너스 MX 이런 거죠. 그놈은 같아요. 외항의 곱, 요 두 개 곱했는 거지. NX 마이너스 NX1 이렇게 식이 유명하겠죠.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X를 구하고 싶어. X라는 점좌표가 뭔지 알고 싶은 거니까 X는 꼴로 고치기 위해서 X가 되어 있는 항이 요거지. 맞지? 그래서 요걸 이항시키겠습니다. 우변을 이항시키면 N 플러스 N에 X가 되겠지. 요 놈을 좌변을 이항시키면 NX2 그 다음에 플러스 NX1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게 X 좌표니까 내분점 X라는 놈은 이렇게 되겠지. N 플러스 MX2 플러스 NX1 이게 성분의 내분점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성분의 내분점 구하는 공식이고 요 놈을 이제 좌표 평면상으로 가져가면 결국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건데 확장시켜 볼까요? 이 성분 A랑 이 성분 B가 있는데 성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이 점좌표를 구하고 싶습니다. 저 점좌표를 구하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생각의 발상입니다. 이 A라는 점좌표가 X1, Y1이라 할 것이고 이놈 점좌표는 X2, Y2라고 할 건데 이렇게. 그럼 이 점좌표를 구하고 싶은 거지. 이 점좌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좌표니까 X좌표, Y좌표 나오겠죠. X좌표는 이거 아니죠. 이 성분을 M 대 N으로 내분하면 아까 했던 내용과 동일한데 요놈의 X좌표는 뭐라고 하면 요놈의 X좌표 맞지? 요놈의 X좌표는 요놈의 X좌표랑 똑같고 요게 지금 뭐가 되지? X1이 될 것이고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되지? X2가 되고 됐습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그렇다면 이래봐요. 내가 요놈 가지고 요렇게 또 직각삼각형 모양만 만들어 보면 요렇게 그러면 이 점의 X좌표죠. 요거죠. 요놈은 뭐라 하면 요놈의 X좌표는 다 똑같네. 그러니까 그러고 봤더니 이렇게 삼각형 내가 만들어놨잖아. 이 삼각형이 뭐가 되는 거지? 달물인 거 알겠네? 달물. 요게 지금 M 대 N이면 요것도 뭐가 되지? M 대 N이 되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놈의 X좌표는 결국 요놈의 X좌표는 동일하고 그게 내가 좀 전에 보여놨죠.
맞지? 뭐가 되는가? 결국은 요즘에 자꾸 외울 때 이렇게 외운다 쌤처럼 생각보다 좀 복잡하니까 외우는 방법 잘 기억해봐. n 대 n으로 내분한다라고 하면 되죠. n 플러스 n 내분은 무조건 답이다. 분자도 n 플러스 n 이렇게 내분죠. 그 다음에 이렇잖아. 성분 A, B를 n 대 n으로 내분한다. 자, 헷갈리지 잘 봐. 그러면 이거 콤마 쳐주시고 마찬가지로 요놈도 마찬가지네. 여기도 y좌표가 나올 것이니까 n 플러스 n, n 플러스 n까지 다 집어넣으면 간다. 외우는 방법이다. 내분점은 그 다음에 성분 A, B라 했잖아. 그럼 A에서부터 먼저이 누군데? N하고 N 중에 누가 더 먼저? N이 더 먼저. 이런 거는 거야. 엇갈리도록. N 옆에는 뭘 갈 건데? 요거 지금 X 앞이거든. 그럼 X 앞은 뭐는 거야? X 앞은 지금 누군데? X1하고 X2가 X 앞이잖아. 그러면 A에서부터 N 대 N인데 N 옆에는 M에서 더 먼 쪽이야. 누가 더 멀지? B가 더 멀지? 먼 쪽. 그놈의 X 앞을 이해됐죠? 그럼 이건 뭐 되지? X 올려야 돼. 그래서 이렇게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M 대 N 내분하면 무조건 N 플러스 N, N 플러스 N 조금 한다면 이거만 잘 적어두겠지. 마찬가지로 요런 거 이제 뭐 보겠네? Y 작품만 보겠네. Y 작품. N에서부터 N 옆에는 먼저 B의 Y 작품. 이거는 Y2가 되고 이게 Y1 이렇게. 이게 성분의 내분점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성분의 외분점이 있는데 성분의 외분점은 그냥 바로 똑같이 설명할게요. 성분의 외분점은 y작품 여전히 아까 했던 건 동일하게 할 건데 안 했습니다. x작품 하나만 했습니다. 자, 성분의 외분점은 이래 됩니다. 지울까? 여기 한번 볼까? 만약 성분 이래 돼서 똑같은 방법이다. 이번엔 성분의 AB를 성분 AB를 N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인데 외분이란 말은 이 말이지. 이 성분 외 바깥쪽에 있다는 거야. 바깥쪽. 맞지? 바깥쪽에 있다는 뜻이고 이렇게 보자. 여기에 지금 N이 길이가 N이라는 거지. 그래서 속가의 길이가 N이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성분은 A, B 요거밖에 없었지만 성분 AB를 N 대 N으로 외분한단 말은 요 정도거든. N 대 N으로 이러죠. 알겠죠? 이게 성분의 외분점이고 요놈 정답을 아까 생각했던 것은 동일하게 한 다음에 동일한 관계식을 만든 다음에 계산을 해보면 공식이 등장할 건데 그 유도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오. 얘들아. 자, 이렇게 설정하겠습니다. 바로 이 성분의 뭐라고? 내분점 구하는 공식이고 외분점은 동일합니다. 성분 AB를 N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하면 이렇게 먹어주시면 돼요. 가운데 게 N 빼기 N 요것만 그 반대로 바꿔주면 이게 성분의 뭐가 된다고? 외분점 구하는 공식이 됩니다. 됐죠? 유도 과정은 내분점 보여줬으니까 동일한 패턴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굳이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공식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성분의 외분점 또는 성분의 내분점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겠죠? 한 정도는 유도 과정 한번 보도록 하고 공식을 함께 외우는 방법 볼게. 외분점은 n 빼기 n, n 빼기 n 조금 한다면 n 옆에는 먼저, n 옆에도 먼저. 알겠죠? 그렇게 적어주면 되겠네. y좌표 마찬가지로. 성분의 내분점은 n 플러스 n, n 플러스 n 조금으로 간 다음에 동일하게 보면 성분의 내분점. 됐지? 이게 주어진 성분의 내분점과 외분점 구하는 공식이었고 쉽게. 그 다음에 성분의 중점까지 바로 하겠습니다. 중점. 자, 성분 중점이 있다. 성분 A랑 B라는 점이 있는데 X1, Y1 B라는 점자들을 X2, Y2라고 한다. 중점이란 말은 이 성분의 딱 가운데 있는 점이 맞습니다. 가운데 있는 점. 중점이야.
그 말은 요놈 길이랑 요놈 길이가 같아서 하는 이 점좌표를 성분의 중점이라고 해요. 요걸 성분의 중점 M에 잡았습니다. 그럼 저 점좌표는 이렇잖아요. 성분의 중점이 이렇지 사실은. 이건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거야. 이게 길이 똑같아지니까 몇 대 몇이지? 1대 1이지. 맞지? 1대 1로 내분하는 거잖아. 1대 1로 내분하는 거니까 쳐보자. 1대 1로 내분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1 더하기 1. 1 더하기 1. 적어놓은 건다. 1에서 먼저 서로 똑같네. 둘 다 1, 1이니까. 그 정도? x1, x2 이렇게 적으면 돼. 맞지? 결국 그게 뭐가 됐어? 모양이 보니까 2분의 1로 됐잖아. 성분의 중점은 무한 공식이 뭐가 되는 거야? 중점은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x좌표 길이 더한 다음에 x1 더하기 x2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지. 맞지? 유도 과정은 내분점에서 나누는 거고 중점은 정확하게 딱 가운데 있는 점이니까 평균 이렇게 봐도 좋겠네. 더한 다음에 나누기. 맞지? 그다음 y좌표 마찬가지로 y좌표 길이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그게 성분의 중점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맞지? 이제 나오고 있는 것들을 싹 다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아. 자, 어렵지 않은 것 해가지고 그냥 바로 문제 한번 풀어가보자. 4번부터. 두 점 A라는 점이 있고 A라는 점좌표가 1,123이고 그 다음에 B라는 점좌표가 6,7이다. 성분 AB를 3대1로 내분한 점. 자, 성분 AB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 P라. 자, 한번 별거를 한다. 한 번만 쌤 보도록 하세요. 뭐 어렵지 않지만 3대 2로 내분하는 방법, 쌤 외우는 방법 설명해 주면 잘 볼까? 공식 자체는 알고 있는데 못 써먹으니까. 성분 AB를 3대 2로 내분한대 하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번 비웃어 주시고 그렇지. 3대 2로 내분하니까 공모해 보죠. 3 더하기 2. 문제도 3 더하기 2. 다점입니다. 여기까지 보자. 그 다음에 분자에는 3하고 2 옆에 뭘 할 건데 이렇게 봐요. 제 밑에 적어놨잖아. 밑에 적어놨는 이유가 뭐냐. 이렇다. 성분의 1을 3대로 내분하니까 3 옆에는 뭘 생각하면 3에서 먼저 적는 거. B. 3에서 또 먼저는 B가 되는 거야. 그림 안 그리고 그냥 풀어버리는 거지. 됐어. 그럼 B. B의 무슨 좌표? X좌표. 지금 요걸 X좌표니까. 맞지? 얼마? 곱하기 6. 이렇게. 그럼 이 옆에는 2에서 먼저 A가 될 거니까 A의 X좌표 곱하기 1 이렇게. 됐죠? 마찬가지로 3 옆에는 이제 Y좌표만 볼 거니까 B의 Y좌표가 되겠죠? 7이 될 것이고 2 옆에는 A의 Y좌표니까 빼기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리해봤더니만 P라는 거만 점좌표는 거겠지. 18 더하기 2니까 20, 분모는 5네. 5분의 20이니까 4가 되겠습니다. 3, 7에 21 빼기 6이니까 15야. 15고 그만은 5분의 15니까 3이 되겠다. P라는 점, 네번 점자는 좌표는 4,3이라고 나와버렸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기를, 그 다음에 그놈의 외분한 점은 Q라고 해요. Q라는 건 Q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외분점 다 구해놨죠? 어떻게 하면 되나? 쌤이 3대 2로 외분하면 됐으니까 3 빼기 2 3 빼기 2 3 빼기 2 3 빼기 2 외분은 빼기 제곱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 거랑 동일하게 3 옆에는 뭘 곱한다고? 6 곱하고 2 옆에는 1 곱하고 7 곱하고 빼기 3 곱하고 정리점을 해보니까 이건 1분의 되죠. 1분의 3 빼기는 1분의니까 1분의 18 빼기가 되니까 16 빼기 23, 7, 21이고 이거는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랑 곱하기 먼저 해야 됩니다. 맞지? 그럼 얼마죠? 6이에요. 6이고 21이니까 27이 되나? 16, 27 이렇게 Q라는 점이에요. 됐지? 부모는 1이니까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성분 PQ의 중점이야 하면 마지막으로 성분 PQ의 중점 물어봤으니까 중점 어떻게 하면 되죠? X끼리, X좌표끼리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맞지? 2개 더하니까 20이고 나누기 하니까 10 되겠죠. 2개 더한 다음에 30이네. 나누기 하니까 15. 이게 요3분의 중점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별로 어렵지 않은 듯해. 공식 좀 복잡해 보이는데 선생님이 풀어주는 방법을 풀면 헷갈릴 일이 없을 거야. 알겠지? 그렇게 풀도록 한다. 5번 문제 보자. 9점을 잇는 성분 AB와 X축과의 교점을 P할 때 물어볼까? A라는 정좌표가 마이너스 2,6이고 B라는 정좌표가 1, 마이너스 2. 이 9점을 잇는 성분 AB와 X축과의 교점을 P할 때 AP 대 BP의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상황 판단이 잘 안 되니까 그림 안 그려줄게요. 자꾸 펴면 다 그려줄게요. A라는 정좌표는 마이너스 2,6이 어디가 여기 있겠네. A. 그래서 B라는 정좌표는 1, 마이너스니까 중간에 있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Y축. 그 다음에 이 두 놈을 연결하는 성분이 있다. 이게 성분의 AB. 맞지? 이 성분의 AB랑 이게 X축이야 지금. 만나는 점. 요 점이지. 요점 잡은 거랑 너 P라고 이렇게 이렇게 됐나? 나갈 때 AP 대 BP의 길이. 요 놈과 요 놈의 길이가 몇 대 몇인지를 물어봤네. 됐습니까? 요 정답도 지금 얼마냐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6이가 마이너스 2,6. 이 정답표는 1, 마이너스인데. 물론 직선의 방정식 배우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게 되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맞지? 그럼 직선과 누구랑 X축과 만나는 점을 전문용어로 말하면 X절편이라고 Y자리에 넣으면 저 정답도 바로 나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지금 우리는 직선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풀어볼 거고 내가 지금 풀어주는 이 다른 방향 또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야. 원래 몇 대 몇 비례식이라는 놈은 닮음을 이용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H상수의 그 놈 자체에 탄생되는 과정 자체가 닮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닮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X축에 그럼 여기 뭐가 나오지? 직각삼각형이 맞지? 그 직각삼각형하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면 이 직각삼각형은 당연히 뭐가 돼? 닮음인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닮음 보이지? 좋아. 그러면 요놈 길이가 지금 얼마인지 보이나? 얼마지? 6이지. 제 말 따라하지? 요놈 길이는 얼마지? 길이니까 2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 맞지? 하면 이제 요놈 뭐 보이죠?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있는데 닮음이잖아. 맞지? 닮음이가 몇 대 몇이야? 6대 2잖아. 하면 요놈과 요놈의 길도 몇 대 몇이야? 6대 2가 되겠지. 맞죠? 답은 3대 1이 되겠네. 노정작은 뭐라고? P라는 건데 3대 1. P라는 건 결국 뭐냐? P는 전부 누구를? AB를 몇 대 몇으로? 그렇지. 3대 1로 내분하는 내분점이 된다는 걸 아죠. 됐나? 그런데 성분 AB는 내분점 구하면 되지 뭐. 3대 내분점 그렇게 구해야 되고 하필이면 또 요놈이 뭐라 했습니까? 이 P라는 점이 어디 위에 있다고? X축 위에 있잖아. 그러면 Y좌표는 볼 것 없이 여기인 거 알고 있으니까 이해됐어? 제 말은 그럼 X좌표는 구하면 되지. 다 바로 맞아. AB의 3대 1 물론 이게 또 몇 대 몇이야? 3대 1이 되는 거야. 나 지금 바로 풀면 되는데 이렇게 구하자. AB를 3대로 내분한 점은 3 더하기 1이겠네. 3 더하기 1, 3 더하기 1점. 콤마
y좌표 무조건 0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0.5죠. 맞지? 3에서도 먼저 AB를 몇 대 몇으로 선분 AB를 이렇게 했잖아요. 선분 AB를 3대 1로 내분합니다. 그러면 3에서도 먼저 무슨 B, B. 아, B가 뭐잖아? B에 X 좌표만 구하면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1에서 원점은 A니까 A의 X 좌표는 마이너스네. 이렇게. 저 주면 되겠죠. 3 빼기 2가 되니까 얼마나? 1이가 1. 답은 4분의 마이너스 1. 맞지? 아니지, 계산. 4분의 1이가 3 마이너스 4분의 1 콤마 0. 이게 내가 원하는 점 P의 좌표가 되겠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뭐가? 아니네. 미안합니다. 점 P 좌표를 구하라는 게 아니네. 맞죠? 답은 뭐냐 그냥 AP 대 BP의 B의 비례는 답은 뭐야? 3대 1이 답이네. 맞지? 3대 1이 답이었고 P란 점 좌표를 구하라고 한다면 시험처럼 여기 구할 수도 있겠네. 됐습니까? 이해됐죠? 구할 수 있겠다. 위에 5번 6번까지 풀고 좀 시작하자. 6번 평행 사변형 ABCD 일 때 D라는 점좌표를 물어봤는데 자, 평행 사변형 또는 마름모 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그림을 그림. 평행 사변형과 마름모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그림 그린다면 그놈들의 성질을 이용할 건데 자 지금 그림 한번 보자. A, B, C, D 평행 사변형 A, B, C, D 했는데 조심해야 될 거 하나만 조심 얘기할게. 이미대로 내 평행 사변형 그렸어 이렇게. 자 그래서 A, B, C, D 적을 때 이래요. A, B, C, D 이런 평행 사변형이 없다.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평행 사변형 A, B, C, D 설정하면 A, B, C, D 이래 줘야지. A, B, C, D는 Z지. 그럼 상관이 다 해. 뭐만 조심하면 돼. 쌤 반드시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A, B, C, D 해도 상관없다. 단지 뭐만 조심하면 돼. 라고 할 때 A라는 점잡기가 지금 5, 빼기 3이야. 6번 같은 문제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럼 B라는 점잡기는 4, 1입니다. C라는 점잡기는 마이너스 6,2가 D라는 점잡표가 뭔지 몰라서 A, 이 점잡표를 물어봤는 거야. 그럼 일단 생각의 발상은 여러 가지 많겠지만 풀이 이렇게 하는데 잘 들어봐. 요놈 길이가 서로 같다는 걸 알지. 그러니까 우리가 점과 점 사이에 식이 몇 개 필요하죠? 미지수 2개가 있으니까 식이 2개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설정하고 두 점 사이 거리 같다라고 해서 식이 하나 나올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두 점 사이 거리랑 이 두 점 사이 거리 같다라고 하면 또 식이 하나 나오겠지. 그래 풀면 돼. 근데 그거보다는 이게 더 쉽다. 자, 평행 사변형하고 마름모 나오면 그러면 성질을 이용하겠습니다. 평행 사변형의 성질은 이런 성질이 있어요. 평행 사변형에 두 대각선을 이렇게 쫙 연결하게 되면 어떤 성질입니까? 평행 사변형은 두 대각선이 요놈과 요놈 길이가 서로 같아지지. 맞지? 마찬가지로 요놈과 요놈의 길이도 서로 같아진다. 그래서 이 점을 가지고 놓을 거야. 이 점. 이 점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선분 AC의 뭐가 되나? 중점. 맞지? 선분 AC의 중점. 또 뭐라고 볼 수 있나? 선분 BD의 중점이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두 점이 선분 AC의 중점도 요 놈입니다. 선분 BD의 중점도 요 놈이니까 두 놈이 같아져. 이렇게 설정하면 훨씬 많은 압축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 많은 것도 동일한 성질이 있으니까 이렇게 푼다. 알겠죠? 그렇지 않냐고 이 두 점 사이 거리 같다라고 해서 답은 나옵니다. 근데 좀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선분 AC의 중점 우리가 중점 구하는 공식은 너무 쉬우니까 맞지? AC의 중점 뭔데? X끼리 뭐라고? 더한 다음에 이거 더하니까 얼마죠? 마이너스 1이니까 맞지? 나누기 2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되나?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그 다음에 y끼리 더한다면 나누기 할 거니까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 분의 콤마 마이너스 분이라는 구조하고 있죠. 하면 성분 b의 중점은 두 개 더한다면 나누기 할 거니까 a 플러스 4 나누기 할 거니까 맞지? y끼리 더한다면 나누기 할 거니까 b 플러스 6 나누기 할 거지. 이렇게 하면 답이 금방 나오겠죠. 두 개 같아져야 될 거니까 당연히 요거는 분자가 마이너스 1 갖고 있는 거 맞죠? 그럼 a 플러스 4가 뭐가 돼야 되는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됐죠? a 플러스 4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a 값은 얼마나 되죠? a 플러스 4가 마이너스 됩니다. a 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b 플러스 6이 또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b 값은 마이너스 7이 돼야 됩니다. 됐어. 이렇게 다 보였으니까 점 D의 좌표는 A, D고 두개 곱하면 35가 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평행사변형하고 다시 평행사변형 마름모 직사각형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지? 그놈들은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두 대각선의 중점이 서로 같다. 이렇게 풀면 그것이 답을 쉽게 보여낼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삼각형 무게 중심도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보자. 자폭형상에 이미대로 삼각형 안 그려놓을게. 이 점을 A라고 x1, y1인 거죠. 그 다음에 B라는 점좌표를 x2, y2로 C라는 점좌표를 x3, y3 라고 하면 삼각형 ABC의 무게 중심인데 무게 중심을 어떻게 설정합니까? 여러분들 꼭지점에서 각각의 중점이지. 중점을 연결하고 맞지? 그 다음에 요놈의 중점을 두는 건데 요거를 연결했을 때 이렇게 이게 중학교 배웠던 수학이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중점을 연결하면 한 점에서 만나는 요점 맞지? 요걸 우리 삼각형으로 하고 무게 중심이다 맞지? 이 G라고 하자. 이 점 무게 중심을 구하고 싶거든. 구하는 유도 과정을 다른 것들도 물론 사실은 유도 과정도 좀 알면 좋겠지만 좀 서술형이라든지 좀 다르게 문제가 나올 때 특히 삼각형의 무게 중심 구하는 요 테크닉은 좀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는 다 기억해보자. 요런 선생입니다. 일단 요 점좌표를 먼저 한번 해볼까. 이 점좌표를 내가 M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날 건데 삼각형에 그럼 요 놈은 사실 그렇잖아요. 두 점에 뭐가 되지? 중점이지. 맞지? 중점 바로 구할 수 있겠네. 얼마 돼? 2분의 x끼리 더한 다음에 나누기 x1 더하기 x2 이렇게 되지. 그 점입니다. 그 다음에 2분의 미안합니다. x2가 아니네. 자, 2분의 얼마? x2랑 x3 되는 거니까 이번에 x2 더하기 x3가 되겠지. 이 점좌표를 지금 얘기해볼까? 중점이니까. 그 다음에 y2 더하기 y3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 점좌표. 내가 지금 원하는 점은 이 점인데 삼각형은 꼭지점에서부터 B가 몇 대 몇인 줄 알고 있습니까? 몇 대 몇이죠? 그렇죠. 2대 1이죠. 그러니까 G라는 놈은 예를 들어 G라는 놈은 G는 뭔데? 무게 중심은 성분 누구야? A, M을 몇 대 몇으로? 2대 1이지. 2대 1로 내분했는 내분점하고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유도할 수밖에 없겠네. 됐나? 자, 그럼 내분점 뭐하는 공식 한번 해보자. 이게 바로 공식 되겠죠. 2대1로 내분할 거니까, 2대1로 내분할 거니까. 2 더하기 1 적고, 2 더하기 1 적고, 그 다음에 2 더하기 1 적고, 2 더하기 1 적고. 2대로 내분할 적. 됐어? 그럼 ES도 원점이 뭐는데? ES도 원점 먼저 적어야 될 거 아니야? ES도 원점이 M이네. 그렇죠? 그럼 M의 X좌표를 여기 적으면 되겠죠. 여기 곱하기 M X좌표는 2분의 X2 더하기 X3가 되겠지. 맞지? 1옆에는 A의 X좌표니까 X1을 해줘. 됐나? 마찬가지로 이마도 동일하게 2분의
y2 더하기 y3가 되겠습니다. 더하기 y1. 정리를 해봤더니만 여기 나왔죠, 공식이. 자, 삼각형 우기중심이 이렇습니다. 분자 보니까 여기에 약분되고 남아있는 건 x2 더하기 x3 더하기 x1입니다. 다시 결국 다시 쉽게 말하면 각각의 x 좌표를 다 더한 다음 나누기 뭐였는 것 같아요? 3 이렇게 외워보겠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무게중심의 공식 자체는 쉬워요. 각각의 y 좌표를 다 더한 다음에 쉬워요. 그럼 y1 더하기 y2 더하기 y3가 되겠지. 그 다음에 나누기 3 이렇게 하면 이게 삼각형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이겠습니다. 공식은 쉬워요. x끼리 더한다면 나누기 3, y끼리 더한다면 나누기 3 하면 무게중심이고 구하는 유도 과정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됐지? 그 다음에 이렇게도 한번 설명해보자. 시험에 잘 나온 내용이지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것도 한 개 알고 있으면 좋겠네. 각각의 삼각형이 됐어.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어딘가 있다 하자. 됐어. 무게중심이 유클리드 계하니까 어떤 성질이지? 무게중심. 이런 거야. 무게중심. 말 그대로. 잘 들어. 삼각형을 내가 오려가지고 여기다가 이 무게중심에다가 샤프심 딱 꽂아놓고 딱 세우면 이 삼각형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냐고 평행을 이룬다. 이게 무게중심 수학적 의미돼. 이해됐습니까? 근데 내가 이 각각의 삼각형에다가 각각의 중점이야. 집중해야 된다. 중점. 됐습니까? 중점 마주도 연결했는 또 새로운 또 삼각형이 등장할 수 있겠네. 노란색 삼각형. 그러나 그 노란색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알겠습니까? 기울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내가 만약에 이 성분을 3대 1로 내거나 요 놈을 3대 1로 내거나 요 놈을 3대 1로 내보내는 요점 균이 다하게 내보낸다. 요 점끼리 연결되는 이 빨간색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동일하다. 됐어? 이거 알고 있으면 문제 풀이 많이 도움이 되니까 기억하도록 해. 알겠습니까? 자, 끝까지 설명했으니까 7번, 8번, 9번 세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7번, 8번, 9번 세 문제 끝까지 할 거야. 하고 내일은 실전 문제, 책을 아주 좀 덜 만들었는데 책 만들어봐도 좋더라. 실전 문제 하고 실전 문제 수로 가지고는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 현재까지 풀어보고 좀 더 추가해서 깎고 문제까지 가보면서 완벽하게 습득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기본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하도록 할게요. 문제 풀어 갑니다. 7번 문제. 7번 문제 너무 쉬워서 빨리 가자. 삼각형 세 점이 있는데 A라는 점좌표가 마이너스 1,A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B라는 점좌표는 1,5가 되는 것이고 C라는 점좌표가 주어진 문제에서 보니까 B,3이 되겠습니다. 세 점을 꼭 지정을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이거래. 2A,C라는 점. 무게중심이 2A,4를 그냥 바로 그냥 공식으로 답이 다 나오겠네. 맞죠? 어떻게 가면 되지? 무게중심은 x끼리 다 더한다면 다 더하는 게 얼마야? b네 b. 맞지? 그 다음 뭐 한다고? 나누기 3하면 됐죠? y끼리 다 더한다면 다 더하는 게 얼마인데? a 플러스 8이 되냐? 그 다음에 나누기 뭐 하면 되지? 3하면 이게 삼각형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이잖아. 그게 뭐랑 같단 말이야? 그게 이거랑 같대. 2a, 4 됐어? 따라서 이게 뭐가 되는가? 이게 뭐랑 같아져야 되나? 2a랑 같아져야 돼. 이게 뭐랑 같아져야 되지? 이게 4랑 같아져야 돼. 됐습니까? 요거 먼저 풀면 되겠네. 그럼 a 플러스 8은 양변에 3을 곱하니까 12가 될 것이고 a는 걸 보시면 4가 된다는 건 아시죠? 맞지? 그놈을 요 자리 심으면 되겠네. a 자리 심으면 b는 지금 뭐랑 같은데? 6a랑 같은데 b는 뭐가 되지? a 값이 지금 4라 됐으니까 4를 24 이렇게 해서 b 값도 됐죠? 단지 12개 가지고 열이 되는 게 아닙니다. 두 개 더 알았으니까 두 개 내드리면 28 답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풀어냈습니다. 8번 원점 5와 원점 5라는 놈은 제로코마 제로를 말합니다. 5는 제로코마 제로죠.
요거와 A라는 점이 2,2루트3 C라는 점잡표가 B라는 점잡표가 4,0가 B라는 점잡표가 이 세 점을 꼭 지정하는 삼각형 OAB의 내심의 좌표가 이거라 그랬습니다. 내심 좌표. 저 갑자기 또 내심 나왔네. 내심을 물어봤는데 이렇게 한번 설명해요. 내심은 어떤 성질이죠? 뭐가 내심 되는 거? 이런 거지. 원이 있어. 원이 있고 원에 삼각형의 안쪽이 내적. 내적원의 중심이지. 원의 중심이 어디가 있겠지. 맞지? 그러니까 삼각형의 내심은 삼각형의 내적 안쪽에서 파는 원이지. 내적원의 중심. 이게 삼각형의 내심이겠습니다. 내심. 이거는 이름 줄여서 내심이랍니다. 하면 어떤 성질이 있노 하면 이런 성질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각각 접하는 요놈 길이랑 요놈 길이가 다 뭐가 되지? 반지름으로 다 같아진다. 또 알 수가 있어요. 됐어? 근데 주어진 문제에서 물어봤는데 하면 내점은 중심, 지금 요거 먼저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 사실은. 여러 가지 풀가 많겠지만 우리가 직선을 배운다면 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고 점과 직선 사이 여기가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배우지 않은 상태니까 무게중심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주어진 그래프를 내가 지금 보니까 세 점 잡고가 완벽하게 점 잡고가 다 보여져 있는 상태죠. 맞지? 그것만 그려보면 상황 판단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평면 잡고가 있는데 하나는 0,0 하나는 4,0 했어요. 4,0 이게 B라고 했어요. 하나는 2,2루트3인데 2,만 딱 가운데 있잖아. 맞지? 2루트3을 좀 있겠다. 이게 지금 A야.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인가요? 그랬더니만 이 삼각형이 삼각형이잖아. 요 삼각형의 내심으로 갔는데 내심. 여기 지금 무슨 삼각형이 되는지 알겠나? 2등변 삼각형이죠. 그림상 봐도 똑같지만 여러분 하면 요거랑 요게 정확하게 딱 떨어지면 이게 얼마나? 이게 2가 되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 요게 같아지는 거. 맞지? 그래. 자, 2등변 삼각형은 어떤 성질이 있죠? 2등변 삼각형이야. 2등변 삼각형이다. 잘 들어. 2등변 삼각형 이런 이름이죠. 여기 2등변 삼각형인데 2등변 삼각형은 요 놈의 각과 요 각이 똑같아지는 것도 알고 있지.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자, 길이 다 미안합니다. 요 놈 길이가 얼마지? x 길이 차이를 줘. 길이가 어떻게? 얼마지? 4 맞지? 이거 얼마야? 저거 하니까 4, 3, 12 여기도 하니까 16이가 답이 얼마? 4 여기도 동일하게 보면 알겠지만 4가 나온다는 말이야. 이거 다 필요 없지 않죠. 여기도 얼마야? 4가 되는 거 알겠지? 그럼 무슨 삼각형이 있어?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지. 정삼각형 알겠어? 주어진 문제에서 물어봤는 건 삼각형의 내심을 물어봤는데 불구하고 정삼각형은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랑 삼각형의 외심이랑 삼각형의 내심이랑 오심이 다 같은 곳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심 구하는 공식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니까 삼각형의 무게중심으로서 요놈의 삼각형의 외심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됐죠? 따라서 바로 요점 외심 점좌표는 바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x끼리 다 더한다면 나누기 2할 거니까 나누기 3 해야죠. 얼마? 미안해. 다 더하니까 6이가 6. 그러니까 2,6 됐습니까? y끼리 다 하면 요거잖아. 맞지? 나누기 3 하니까 얼마? 3분의 2루트 4. 이렇게 답이죠. 이게 내심이고. 맞지? 무게중심하고 동일한 곳이 있으니까. 물어봤는 건 그다음 말이지. 요거치 요거하고 4가 되나? 더하기. 요거치 요거하고. 맞지? 그럼 얼마야? 9분의 4, 3, 12. 9분의 10이니까. 맞지? 얼마? 3분의 4가 되나? 저 곱하기 저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두 개 계산하면 3분의 16이 됩니까?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죠? 됐지?
아, 요 놈은 삼각형, 정삼각형이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다. 9번. 좌표 평면 위에 점 세 점이 있는데 세 점 A라는 점좌표가 마이너스 2,4 B라는 점좌표가 2,4 C라는 점좌표가 지금 4,2 이 세 점에 대하여 선분 AB의 중점을 N을 하고 BC의 중점을 N을 할 때 CN과 선분 A의 교점 아주 복잡하다. 그림 안 그리고서 그랬어. 이렇게 대충 그리랍니다. 정확하게 안 그리고 대충 그릴게. 이렇게. A가 지금 마이너스 2,4. 이래 생기지는 않았겠지만, 그냥 내가 그놈들 성질을 이용할 거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대충 적어놨습니다. 2,4. C라는 점좌표가 4,2. 문제 보니까, 성분, AB의 중점은 N이라고. AB의 중점 여기 있겠네. 이건 N이다. 그 다음에, 성분 BC의 중점은 N이라고. BC의 중점은 이거지. 이건 N이라고. 그때 성분 CM과 성분 CM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죠? 성분 AN 두 놈의 교점 됐네. 교점의 좌표 뭔데? 요거지. 요 점 좌표를 말하거든. A, B. 뭐지? 무게중심이지. 무게중심엔 점이 떨어졌잖아. 아, 보니까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면에 중점을 연결했고 또 다시 중점을 연결했을 때 만나는 교점을 연결하고 무게중심이란다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무게중심이야. 너무 쉽게 나왔죠? 무게중심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나? A라는 점좌표는 어떻게 하면 되지? X끼리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3할 거니까 3분의 4가 됩니다. 맞죠? 얼마야? 3분의 4, Y끼리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하니까 3분의 10이 되는 거야. 이게 A, B다. 물어봤는 거는 B 빼기 A를 가르쳤으니까 B 빼기 A를 가르쳤으니까 3분의 10 빼기 3분의 4가 되겠지. 3분의 6이고 답은 2가 되겠지. 그래서 답을 구할 수가 있었다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어렵진 않았으면 좋고